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원 중남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이 부분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알아볼 거고요. 자, 그래프는 두 국가의 인구 규모 1, 2위 도시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 가나는 각각 멕시코랑 브라질 중 하나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랑 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구 규모 1위 도시, 1위 도시, 2위 도시 요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그 종주 도시화 현상. 종주 도시화 현상은 원래는 일반적으로 1등 되는 도시의 한 절반 정도가 2등 되는 도시가 돼야 이렇게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1등으로 너무 막 몰리면 그 2배 이상이 되면 그런 현상들이 종주 도시화라고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남부 아메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1, 2도시랑 2도시가 2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가는 2020년 기준으로 한 500만 명이면 2등 도시가 1등 도는 도시는 2천만 명이 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완전 종주 도시화 현상이 심한 현상 국가고, 나를 보면 얘는 한 13만 정도가 되는데 그 2등 되는 도시가 13만, 근데 1등 되는 도시가 한 23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배 정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등 되는 도시도 꽤 큰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남부 아메리카의 종주 도시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모든 국가가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안 나타나는 국가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1등 되는 도시가 상파울루고 2등 되는 도시가 리우데자네이루인데 얘네 둘이 2배가 안 돼요, 차이가. 그래서 근데 또 이런 게 뭐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1, 2만 브라질은 1등, 2등이 엄청 많은 거죠. 3등은 또 한참 차이예요. 그래서 주요 도시들로 몰리는 현상들은 많이 있지만 브라질은 그 종주 도시화 현상에 딱 맞는 도시 국가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는 멕시코죠. 멕시코는 남반구에 있지 않다. 멕시코는 여기가 요 기준이죠. 여기가 적도니까 요 위는 여기가 멕시코잖아요. 멕시코는 북반구에 있습니다. 틀린 장면. 자, 나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 나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브라질은 이 해당 국가의 수도가 아닙니다. 브라질 리아는 한 3등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근데 이게 인터넷 각 자료마다 사실 다른데 브라질리아 인구 281만 명이고요. 브라질리아는 1등 되는 도시가 상파울루는 1145만, 리우데자네이루는 600만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 그래서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수도는 그 내륙 개발을 위해서 브라질리아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의 수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3번 가는 나보다 2020년에 총인구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브라질과 멕시코, 근데 어디가 더 많냐? 뭐 이거는 뭐 알아두면 좋지. 예전에 인구 할 때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브라질이 인구가 많아요. 브라질이 인구가 많습니다. 브라질 인구 이렇게 검색하시면 2억 명이 넘는 거고, 멕시코 인구하면 1억, 1.2억 이 정도,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인구는 브라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는 나보다, 틀린 설명, 이것도 틀린 설명. 나는 가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그래서 나는, 브라질이 멕시코보다는 훨씬 높겠죠. 이만하니까 브라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앞뒤에 이렇게 지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힌트들을 좀 찾아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는 포르투갈어 아니죠. 나는 에스파뇰. 네, 이렇게 해서
요것과 관련해서 꽤나 기본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자, 도시. 자, 이 도시와 관련해서는 네, 안녕하세요. 종주 도시화 현상 중요하고, 종주 도시화 현상은 인구 일비 도시 인구가 이 도시 이상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브라질이고, 얘는 브라질이라는 거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었고요. 다음에 브라질이고, 브라질 도시를 한번 볼까요? 브라질 도시 이렇게 알아보면 1등이 어디였죠? 상파울루, 2등이 리우데자네이루, 3등이 브라질리아. 이 브라질리아가 수도다 했었고, 브라질은 이 정도? 좀 묶어볼까? 이 안에다 이렇게 적었고, 브라질이 좀 더 많이 나오니까 브라질 언어는 포르투갈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는 것 정도 여기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인구 많습니다. 2.1억인가요? 2.1억 그래서 많았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문제 봤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내 국가의 민족 인종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AD는 아프리카계, 유럽계, 원주민, 혼혈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수업 때 맥락을 좀 기억해 보세요. 자, 여기 메소아메리카, 그다음에 여기 카리브해라고 하고, 중앙 아메리카, 여기 있는 섬들은 맨 처음에 콜럼버스가 이주한 곳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주했을 때 노예 무역으로 흑인들을 잔뜩 데려다가, 아프리카계 사람들 데려다가 플랜테이션 농업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딴 데는 없는데 여기만 많은 거, D가 흑인 아프리카계고요. 그다음에 깨끗한 그 온대기후 지역에 있는데 이 밑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이런 데들은 이 사람들 비들이 많은데, 백인 유럽계 사람들이 날씨 좋은데 많이 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부분 많은 거, 지금 B까지 했었죠? DB, 그다음 A랑 C 나왔잖아요. 자, A랑 C. 자, C는 여기만 있잖아. 그쵸? C는 여기만 있는데 여기가 C가 원주민. 그쵸? 여기 잉카 문명. 그다음에 브라질에도 멕시코에도 좀 있습니다. 페루, 볼리비아 이렇게 많이 있는 거고, A가 혼혈. 전반적으로 혼혈이 많다 했었던 거. 왜 혼혈이 많은지 수업 때 했었습니다. 자, A 혼혈은 과거 플랜테이션 농업을 해서 강제 이주됐다. 이거는 아프리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C의 조상들, 네, 뭐 원주민들의 조상들은 고대 잉카 문명을 발달시켰다. 네, 맞죠. C는 D보다 중남부 아메리카에 정착한 시기가 이르다. 그죠? C는 D가 어디야? 흑인보다 아프리카계보다 훨씬 더 이르였죠. 그래서 C만 알고 있어도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A는 유럽계 아니죠. 그래서 요 내용들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좋습니다. 자, 민족 요 내용들 좀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민족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프리카계는 중아메리카, 메소 뭐 아메리카, 그다음에 카리브해 인근 요 지역.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메이카 뭐 이런 나라가 아이티 이런 나라들입니다. 아프리카계 많이 있고 얘네들 왜 왔냐? 노예무역으로 플랜테이션 농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이주해 왔습니다. 이주시켰던 거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 말고 원주민들은 주로 어디 있냐면 고대 문명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잉카 문명, 아즈테크 문명, 마야 문명 얘네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원주민 말고 유럽계는 어디가 왔냐면 인디기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우루과이, 브라질 남부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얘들은 기후 좋아서 직접 이주한 사람 많은 이렇게 분류를 해보시고요. 유럽계 말고 한 명 더 있잖아요. 원주 혼혈은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있고요. 주요 국가들 뭐 여러 국가들이 있겠지만 이 위에서는 콜롬비아 원인데 콜롬비아가 나왔습니다. 콜롬비아 정도가 되고 그 유럽인들은 라틴 유럽인의 종교, 국교 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 위치, 원인 대략적으로 외우면 안 되고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한다 라는 거 해봤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가나 국가를 지도에 A시에서 고른 것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는 쉽게 모르잖아요. 이렇게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데 요즘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가에는 전 세계 여행가들이 버킷리스트를 꼽는 우유니 소금산이 나오고 행정 수도이면서 고산 도시 라파스, 케이브 미델 베리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수도가 있는 곳 여기 있는 거 어디냐면 B입니다. B 볼리비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B가 해당이 되고 여기 안데스 산맥이 있으니까 A는 아닐 거 아닙니까? 브라질 여기 아르헨티나 요건 알죠?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A 브라질리아 이렇게 되니까 요 고산 도시에 있는 라파즈는 B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탱고의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 호수가 장관이는 바릴로체 세상의 끝 우수아이야 C입니다.
그래서 BC 정답 4번. 쉽죠? 상식이 많으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뭐 정리해 보면 브라질 했었잖아요. 볼리비아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소금 사막 있었고, 네, 고산 도시, 산 도시, 수도 라파스. 이 정도가 브라질 끝에 아르헨티나는 탱고, 부에노스 에이레스 수도고, 뭐 이 정도 수도 이렇게 된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가라 국가의 종교별 신자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 아프리카의 종교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종교와 관련해서는 북부랑 남부 이렇게 구분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북쪽은 여기 메카 메디나에 있으니까 이슬람, 아래쪽은 남아공부터 올라가는 크리스트, 요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 분쟁이 많이 일어나더라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요 무역선을 했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가 있는 거, 이 다가 많이 있는 데가 요게 B인데 거의 100% 믿고 있죠. 이슬람입니다. 라가 많고 남아공에서 많은 거 크리스트입니다. 얘네들이 둘 다 만나는 데가 거의 반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고, 나는 따로 분리 독립했기 때문에 50% 이상 이 정도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토착 종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가는 반반,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거고, 총 신자수가 가가 엄청 많다는 건 뭐야? 반반인데 인구가 엄청 많다는 거죠. 나이지리아 인구가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2.2억 명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말리아는 다가 소말리아의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이슬람교보다 크리스트 신자가 많다. 아니죠. 이슬람이 100%. A 신자. 크리스트교 신자들은 돼지고기 금기시한다. 아니죠. B가 뭐? 이슬람교는 크리스트교보다 세계 신자가 많다. 세계 신자 수, 글자 수로 있는데 크리스트교가 더 많습니다. 틀린 거. 가에서는 A 신자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딱 봐도 반반인데 갈등 나타나지 않겠어요. 정답 4번. 가라 중 독립시기가 가장 늦은 거는 라다. 아닙니다. 나가 제일 늦습니다. 여기가 가장 최근에 독립을 했습니다. 종교하면 크게 북부 이슬람교, 남부 크리스트교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북동부라고 할까요? 북부, 동부. 그래서 동부도 이슬람교 비율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금기시한다. 뻔한 거. 이슬람들은 돼지고기 금기시한다. 세계 신자 수는 5글자. 독립시기에 많이 물어봐요. 북부, 남부 이렇게 되는데 중부 갈등 발생이라고 적을게요. 발생이고, 첫 번째 나이지리아, 4월에 2가 수단, 남수단 갈등. 이 남수단은 6세기 가장 늦은 편.
이게 자꾸 물어본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자료는 어느 국가의 국장과 주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국가를 지도의 A, B에서 고른 것은, 국장은 뭐냐면 한 국가를 상징하는 공식적인 표장이라고 합니다. 방패와 2마리 사자 아래에 있는 이 국가의 주요 농산물인 차, 커피, 옥수수 등이 그려져 있답니다. 이 밑에 차, 커피, 옥수수들을 보호하는 거죠, 사자가. 그중 차는 아프리카의 생산량이 가장 많고, 이 국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빅토리아 호수가 접하고 있으며, 사자, 기린, 코끼리 등의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사파리 관광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짜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고 하면, 호수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호수가 있대요. 호수 옆에 있는 거 B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진짜 없습니다. 이 케냐입니다. 케냐. 제가 수업 때 이렇게 했었죠. 케냐산, 케냐랑 여기 탄자니아 사이에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데, 이거 독일 황제가 생일 선물 달라고 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인데, 이 케냐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케냐가 은근 많이 나와요. 네, 은근 많이 나오는데, 자원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할 때 해야 장미, 케냐라고 하고, 케냐가 화해, 그다음에 옥수수, 커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곳이고, 차도 있죠. 차가 더 메인. 케냐에 이런 것들이 많다. 케냐는 커피, 차, 옥수수. 영국의 식민 지배 받았으니까 영국이 3사자 군단 이렇게 얘기해서 사자를 그건데 그렇게 표시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케냐. 여기가 에티오피아, 콩고 민주공화국, 나미비아, 마다가스카르 이 정도가 되는데 다 몰라도 됩니다. 자, 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상품별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이한 거 먼저 보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보면 어딘지를 알아야 대략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여기 남아공 정도는 알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나이지리아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나이지리아 석유가 많이 판매되는데, 그다음에 여기가 에티오피아, 커피의 그 원산지라고 하는 고기입니다. 그럼 놓고 보면 특이한 것부터 광물 및 에너지 자원 비율이 엄청, 광물 및 에너지 자원 거의 그냥 자원으로 먹고 사는 거라 여기는 나이지리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림수산 식품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거, 그 플랜테이션 농업 많이 하는 거 에티오피아라고 해도 되고, 공업 생산 좀 더 산업화되는데 남아공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어딘지 알아맞혀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남아공이죠. 남아공에서는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 네, 맞아요. 아파르테이트가 시행된 적이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나이지리아는 2021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석유 수출량이 가장 많다. 그렇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디귿, 가와 다는 모두 대서양에 좁혀있다. 다가 농립수산 여기잖아요. 지중 대서양이 다 배치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좀 간단하게 보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했는데, 여기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신기조선대 주변이고, 그러면 기니만 연안, 여기는 나이지리아가 해당이 됩니다. 석유가 많이 난다라는 거 정도
나눠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광물 자원과 관련해서 운수석, 철광석, 광물 자원과 관련해서 광물이 많은 데가 이 남아공이거든요. 남아공을 어떻게 쓸까? 나중에 좀 쓰겠습니다. 이 정도. 이따가 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수정해 볼게요.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지도는 아프리카의 새 자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C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것은 각각 구리, 석유, 석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니만 연안 이렇게 기역적으로 모이는 거, 기역 석유. 여기 리비아 이쪽에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B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렇게 있어요. B는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석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있는 거, 이거는 구리, 코퍼 벨트라고 하잖아요. 여기 구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여기도 땅이 찢어지는 거니까 신생대 지각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 지각 운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A는 금속 광물 자원이다 라고 했는데 A는 석유 자원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면 크게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금속 광물이라는 것은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B는 주로 신기수국산지 아니죠. 석탄은 고기수국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C의 최대 생산국은 중남부 아메리카 위치입니다. 네, 맞습니다. 칠레, 구리 칠레입니다. 그래서 구리는 아프리카 코퍼 벨트라고 했는데 이 코퍼 벨트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칠레가 생산량 1위입니다. 세계 최대 생산 1등이고 아프리카 벨트는 구리 많이 나는 거 이 정도.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콩고, 잠비아 등에 주로 있습니다. 자, 나이지리아는 A보다 C의 수출량이 많다. 나이지리아는 여기 있으니까 A의 수출량이 많겠죠. B는 A보다 석탄은 A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아닙니다. C는 신전에 석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까지 했고요. 마지막 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주요 지하 자원 생산량을 비교한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뭐 이런 문제를 어렵게 꼬아서 낼 수 있는데 쉽게 낸 것 같습니다. 철광석이 가장 많은데 표시되는 데에서 철광석이 가장 많은. 철광석은 주로 안정지게에 있고요. 여기에서는 브라질 많이 있다. 알아주시고, 구리 아까 했었죠. 칠레, 칠레 이거 많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은도 있어요. 은은 어디가 많냐면 멕시코가 많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여기 브라질은 태평양과 대서양 모두 접했다. 아니죠. 나에는 마킬라도라가 있다. 나는 칠레인데 아니죠. 총인구는 2020년 기준 가가 나보다 많다. 가가 브라질은 나. 네, 칠레보다 많다. 그래서 총 인구는 2020년 기준 가가 나보다 많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자, 다는 가보다 국토 면적이 적다.
다는 어디죠? 은은 가. 철광석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는 알죠. 좁죠. 브라질은 멕시코보다 구리 생산량이 많다. 그래서 구리 보면 여기가 더 많잖아요. 이거 많은 거 다 오죠. 다음이 멕시코. 그래서 브라질은 멕시코보다 구리 생산량이 많다. 아무튼 다시 볼게요. 브라질은 멕시코보다 2020년에 구리 생산량이 많다. 2020년 구리는 은이 가진 멕시코가 더 많은 거죠. 멕시코가 구리보다 멕시코가 브라질보다 구리 생산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반대. 정답은 이거 4번. 4번 제가 졸려가지고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 쓰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가 철광석 많은 데가 브라질. 철광석 많은 데가 브라질. 맞아. 브라질, 구리, 칠레, 은, 멕시코. 그죠? 그러면 브라질은 둘 다 적혀 있다 틀린 거고, 칠레는 마킬라도라 있다 틀린 거고, 총인구는 브라질이 어디죠? 칠레보다 많다. 정답 3번. 정답 3번. 자, 다는 멕시코는 브라질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아니죠. 브라질이 훨씬 넓고 틀리고, 브라질은 멕시코보다 구리 생산량이 많다. 구리 보면 다가 멕시코가 브라질보다 많으니까 틀리고. 정답은 3번. 이렇게. 졸아가지고 해봤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철광석 하면 브라질, 구리 하면 칠레, 은 하면 멕시코 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고, 멕시코에는 마킬라도라 있다. 이거 앞부분에서 했었던 거고, 총인구 자꾸 물어보는데, 인구는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많다. 브라질이 많다. 1등이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 구리 생산량은 여기서 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